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함수의 활용에 대한 22년 수능 6번 문제 관련해서 이론들을 정리해보고 간략하게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에서 도함수의 활용에서 쓰일 수 있는 극대극소의 판정이라는 내용을 위해서 이론적인 체계를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극대극소를 정의하고요. 극대값, 극소값, 최대값, 최소값 정의를 한 다음에 이를 토대로 내부 극값 정리, 내부에서 극값을 가지면 미분계수가 0이다 라는 구간상에서 쓰이는 내부 극값 정리. 그래서 이 정리를 활용해 가지고 유명한 롤의 정리, 롤 케이크 닮은 거 있죠. 그냥 끝에서 함수값이 같고 미분 가능하면 미분계수가 0인 그런 시점이 존재한다.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 평정, mean value theorem, MVT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평정을 이용하면 미적분에서 조금 고난이도에서 테일러 정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올해 수능 29번 삼각함수 관련해서 도형의 넓이의 극한을 구하는 형태에서 테일러 정리를 사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근사를 시킬 수가 있었고요. 어쨌든 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면 이제 증감을 판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함수의 증감, 증가와 감소 판정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f'x가 양이면 증가, 음이면 감소, 원함수가 감소다. 그리고 극대극소를 판정할 수 있어요. 극대값, 극소값 판정. A에서 f'A가 0이고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면 극대값 혹은 극소값이다 라는 극대극소를 판정할 수 있는 게 전부 평균값 정리 MVT를 사용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극대극소를 먼저 좀 정의를 하고 내부값,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테일러 정리는 다음번으로 돌리고요. 증감 판정, 극대극소 판정까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대극소 대표적인 그림을 하나 그리고 왔습니다. local maximum, local minimum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동네에서 최대값 혹은 동네에서 최소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구간 혹은 근방을 잡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개구간이거든요. 열린 구간. 예를 들어 이렇게 열린 구간을 잡게 되면 열린 구간인 탓에 최대값은 없죠. 여기에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극대극소가 존재를 하지 않고 이 점에서 만약 극대극소냐 파란색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최대값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적당한 열린 구간, 개 구간이라고 하죠. 열린 구간을 잡아내면 이 파란 색깔 점은 나머지 검은 색깔인 이 구간 안에서 모든 점보다 같거나 큽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극대값. 극대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불연속이어도 극대는 되죠. 로컬 맥시멈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열린 구간을 잡아버리면 극대값이 없네요.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 지점 A에서는 극대값을 갖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물론 이 점에서는 또 극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는 어, 비슷하지만 열린 구간을 찾게 되면은 극대값이 역시 없는 상태입니다. 음, 예를 들어 여기에 빵꾸를 내고 여기 이런 점 하나를 딱 가졌다 치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점 B에서는 극소 혹은 극대를 갖느냐 따져보면 극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 열린 구간에서 이 검은 색깔 점은 나머지 검은 색깔 모든 점보다는 같거나 작죠. 그래서 불연속이어도 극소 값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쪽도 극대 값을 갖죠. 이런 경우에 열어버리면 그래서 이런 적당한 근방이 이렇게 있기만 하면 됩니다. 최대 값을 갖게 하는. 그리고 이렇게 뾰족점이어도 첨점이 돼도 극소 값은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고 이런 경우도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도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조금 이동을 할게요. 우리가 그럼 극대극소를 좀 엄밀하게 엄격하게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는 함수 f가 a에서 극대값 fa를 갖는다. 그러니까 함수 값으로 fa를 갖는 것이고 극대 값이죠. 바꿀게요. 네, 언어 바꿨고 얘를 이제 기호적으로 정의하면 어떤 적당한 열린 구간을 이제 잡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아낼 수 있으면 되거든요. 물론 뭐 전체적으로 열린 공간 잡아버리면 예를 들어 제가 뭐 이렇게 큰 열린 공간 잡아버리면 여기 함수값이 더 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래서 적절하게 잡아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존재성이 필요하고요. 존재는 기호로 exist 얘를 e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그냥 존재한다 할 때마다 말을 쓰기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수학 기호로 씁니다. 그래서 존재한다 델타라고 할 건데 A에서 적당한 반경 델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잡아낼 수만 있으면 되죠. 반경을 델타를 반지름 델타를 딱 잡아낼 수가 있어가지고 존재하게 그래서 이 안에서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 값들에 대해서 이 fa가 가장 같거나 크다라는 거죠. 임의로 이 구간 안에 들고 오게 되면 fx들이 막 있을 텐데요. 이 fx보다는 fa가 같거나 큰 거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놈도 마찬가지고 이런 놈도 마찬가지고 다 그럴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걔를 이제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을 해주면 엄밀한 정의인데 어떤 델타라는 양의 실수로 반지름입니다. 1차원상에서 반지름 있어가지고 모든 x인 어떤 구간 i에 대해서 x하고 a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게 되면 fa가 제일 크다 이 말 하면 되죠. fx가 fa보다 같거나 작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보면 이 a라는 것과 반지름 d짜리 델타짜리인 반경이 있을 때 이 a하고 거리가 델타보다 작은 모든 x 값들에 대해서 fx를 거한 것들이 전부 다 fa보다는 같거나 작다. 요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컬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로컬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 어떤 국소적인 지역적인 맥시멈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델타를 이렇게 잡아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맞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적당한 근방만 찾을 수 있으면 이렇게 적당한 근방만 찾을 수 있으면 어떤 근방이든 관계없죠. 이렇게 잡았다면은 이 A점에 대해서 델타 반경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델타 반경을 잡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불연속점이나 아니면 이렇게 뾰족한 첨점들 이런 점들을 제외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실제로 스무스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치입니다. 스무스 그러니까 부드럽다 이 말이죠. 스무스하다 부드럽다랑 부드러운 곡선이다. 그래서 부드러운 곡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극대극소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게 이제 내부 극값 정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가 어떤 점 C에서 극대값을 갖고 뭐 혹은 극소값을 갖고 C에서 미분 가능하게 되면 F'C는 항상 0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롤의 정리랑 편급 정리 쓰는 중요한 전초가 될 테니까요. 한번 소개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내부 극값 정리. F가 페르마 정리라고도 하고 개구간 AB에서 R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C라는 내부점이 AB 개구간 안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f는 함수가 되는 것이고 f가 c에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갖고 c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줄여서 미가라고 할게요. 오늘까지만 미분 가능 다 풀 쓰고 이제부터 미가 쓸 겁니다. 그래서 c에서만 일단 미분 가능하다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만족하게 되면은 f'c 미분 가능하니까 f'c가 존재하죠. 근데 이 f'c의 값은 항상 0이 된다. 즉 내부에서 그 값을 가지면 어떤 그 개구간 안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그 값을 갖게 되면은 항상 f'c는 0이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 이런 내부값 정리, 페르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극소값, 극대값이 있으니까 극대값일 때만 보여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극대값일 때를 보일게요. 자, C에서 극대값 가진다 했으니까 아까 극대값 정의에 의해서 C 근방의 어떤 적당한 델타 반경이 있어가지고 이런 개구간 델타 반지름 갖는 근방이 있어가지고 FC가 가장 같거나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호로 쓰면 일단 어떤 델타를 잡아낼 수가 있다. 구간 반지름입니다. 있어가지고 for all은 빼고요. x하고 c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은 모든 x에 대해서 fc가 제일 크죠. 그래서 fc가 가장 큰 상황이 됐어요. 일단 이게 극대값 정이고 c에서 극대값 정이고 그리고 이제 f가 미분 가능하니까 c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미분계수를 할 때마다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쓰기 귀찮으니까 우미분계수를 f 프라임 플러스 c라고 쓰겠습니다. 이런 우미분계수예요.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의 극한이죠. 얘가 같다라는 거는 당연합니다. 맞죠? 미분 가능하다는 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뭐 한 번만 더 써드리면 실제로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을 푼다는 얘기는요. 우리 절대값 풀이 해봤죠. 고1 때 마이너스 델타 x 마이너스 c 절대값 풀리고 델타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c를 좌변 우변으로 각각 넘겨주면 c 마이너스 델타 x c 플러스 델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그런 상황이에요. C 중심으로 반지름 델타인 이런 이제 개구간 반경 안에 있는 x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따질 건 일단 오른쪽에 있는 구간이랑 왼쪽에 있는 구간 이렇게 두 개를 나눌 거예요. 지금 x라는 범위가 c 플러스 델타랑 c 마이너스 델타 사이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반경이랑 왼쪽에 있는 반경으로 나눠도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 오른쪽을 조사하도록 하죠. 첫 번째 c보다 크고 x가 c 플러스 델타에 있을 때입니다. 즉 지금 이 파란 색깔이 있는 이 오른쪽 영역에 있을 때예요. 이때가 되면 우리가 x-c를 조사해보면 당연히 양수죠. 그래서 x-c 일단 나눌게요. 분의 fx 빼기 fc를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극대값 정의에 의해서 이 구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걸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fx 빼기 fc를 해봅니다. 얘는 지금 우리 극한을 보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얘를 조사해보면 일단 분모에 있는 등호는 지금 이 가정 때문에 C를 넘겨주면 양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분명히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분모는 그 다음에 분자는 지금 극값 정의 때문에 FC를 왼쪽으로 넘겨주면 얘는 0보다 같거나 작기 때문에 이렇게 분자는 0보다 같거나 작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그러면 분모가 양이고 분자가 0보다 같거나 작으면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될게요?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0보다 같거나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x라는 것은 이 c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c 오른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 미분계수를 쓰는 거예요 지금. c 오른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보내면 우리가 극한 비교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극한 비교 정리는 뭐냐면 fx하고 gx의 순서가 잠깐만 참고로만요. 이 순서를 갖고 있고 a에서 이제 극한의 존재를 한다면 리미트 x 이퀄 a로 갈 때 fx 극한값과 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극한값이
항상 부등호, 그러니까 등호가 같거나 크다의 관계를 간다. 이게 극한의 비교 정리. 수열에서도 비교 정리 있고 조임 정리랑 비슷한 개념이죠.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미적분 혹은 뭐 수투까지 포함해가지고 미분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지금 어떤 형태고 오른쪽이 지금 상수 형태니까 x를 c 플러스로 보내보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x를 c 플러스로, 그러니까 우극한으로 보내는 거죠. C 플러스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극한 비교 정리 때문에 0이라는 상수함수도 역시나 0 그대로 가게 됩니다. 상수함수니까요. 근데 왼쪽은 XC 플러스로 가게 되면 C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F 프라임 C에 우미분계수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X를 C 플러스로 보내면 얘가 바로 우미분계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F 프라임 플러스 C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극한 비교하려면 이게 이렇게 같거나 크다가 되는 거예요. 극한 비교. 그래서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제 C 왼쪽에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경우 케이스 2. 지금 요 범위로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면 C 마이너스 델타 S C인 상황일 때는 어떻게 될까 한번 봅시다. 자, 이 상황일 때는 우리가 똑같이 X 마이너스 C를 한번 보고요. X 마이너스 C는 이번에는 분모가 음수죠. C를 넘겨주니까 그죠? 분의 똑같이 fx 빼기 fc를 조사해 봅니다. 자, 역시나 C에서 극대값을 가지니까 fx 빼기 fc는 0보다 같거나 작은 건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분자는 전체적으로 0보다 같거나 작고, 그러나 x-c는 이번에는 C가 x 왼쪽에 있으니까, x가 C 왼쪽에 있으니까 x-c는 넘겨주면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도 음수고 분자도 0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분수 형태는 결국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마마버리니까. 그래서 0보다 같거나 큰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럼 똑같이 아까 전처럼 C 왼쪽에서 X가 지금 C가 왼쪽에 있잖아요. 한없이 C 왼쪽으로 보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X를 C 왼쪽에서 좌극한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보는 거죠. 그러면 역시나 0이라는 상수함수는 똑같이 0으로 극한 비교가 될 테고, C에서 미분계수 극한이 존재해요. 얘는 우리가 속칭 존재를 하고 극한 값이 f 프라임 마이너스 좌미분계수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y 극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 가정이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 즉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은 상황이거든요. 가정이에요. 이게 사실인데 지금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이 두 개가 지금 같은 상황인데 좌미분계수는 0보다 같거나 크고 우미분계수가 0보다 같거나 작아요. 그런데 가정을 초록 색깔로 쓰면 이 등호 때문에 얘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같은 상황이거든요. 얘가 가정.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 번 더. 자, 초록색으로 왼쪽 거는 이렇게 썼고 바로 연결했었으면 0보다 같거나 크다 f 프라임 마이너스 c죠. 그런데 이게 같아요. 뭐란 소리죠? f 프라임 c가 다 같은 말이잖아요. 얘가 f 프라임 c잖아요. 그러니까 f 프라임 c가 뭐란 소리야? 그렇죠? 0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값 정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C에서 극값을 가지고 극소값도 똑같이 증명할 거고 미분 가능하면 한 점에서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해 버리면은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는 0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분에 대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롤의 정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사실 미분적분에서 핵심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전에 제가 이걸 아예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수학 경시 대회에서 제일 마지막 문항으로 평균값 정리를 롤의 정리를 활용해서 증명하시오. 단 롤의 정리도 증명하시오. 이렇게 두 개를 낸 적이 있는데
뭐 전교생 거의 다 틀리고 정말 교과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개념을 좀 열심히 쌓는 학생 한 3-4명은 맞았던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롤의 정리를 결론만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증명은 좀 잘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롤의 정리는 방금 우리가 설명드렸던 내부 급값 정리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이것만 사용하면 아주 손쉽게 되는 거기 때문에 증명은 처음으로 내부 급값 정리하고 이제 거의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롤의 정리 한번 언급하고 개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롤의 정리는 기본적으로 연속 함수 f가 기본적으로 패구간 연속 개구간 미가 이게 기본꼴입니다. 항상 미분에서. 그래서 f가 ab 패구간 그러니까 닫힌 구간이죠. 닫힌 구간에서 일단 연속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로 가는데 얘가 연속이다. continue. 그리고 개구간에서는 AB 개구간에서는 미분 가능하다. 이 끝점이 어떻고 이런 것도 요새 조금 추세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수능 같은 데 살펴보면 끝점에 대한 개념을 좀 끝점에서 미분 가능인지 연속인지 이런 개념을 좀 알아야 약간 활용을 하기 좀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엄격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우리가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 되니까 뭐 대략적으로 미분 가능한 형태일 때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롤은 말 그대로 롤 케이크거든요. 롤 케이크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양 끝에 있는 이 A점하고 B점에 대한 함수값은 일단 기본적으로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 자체가 F의 A를 건 녀석과 F의 B 건 녀석 있죠. 그림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 함수값 높이가 같은 상황이 가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그림을 보셔도 알겠지만 미분 가능하니까 스무스하잖아요. 부드러운 상태니까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든 부드러운 상태에서 A, B 끝이 같으면 어떤 C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파란색인 경우라면 이렇게 C점이 있어가지고 이 C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그런 C점이 존재하고 이 검은색인 경우에는 이런 점 C가 존재를 하죠. 이런 점 C가 존재해가지고 여기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러한 C는 항상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이제 기호로 쓰면 어떤 적당한 C라는 점이 AB 계구간 내부에 존재한다. 끝점은 절대 아니고 such that 항상 세미콜론은 such that이라고 존재 기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F'C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을 만족하는 그러한 C는 존재한다. 교과서 표현이죠. 자 그러면 프루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F가 배우관 AB에서 상수함수라면은 너무 클리어하죠. AB 상수함수면 당연히 모든 점에서 다 미분계수가 0이니까 얘는 클리어하고 그래서 상수함수가 아니라는 상황에서 시작을 합시다. 자, F가 AB 배우관의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일단 AB 배우관에서 연속이라는 가정이 하나 있죠. 요거를 써먹을 거예요. AB에서 연속이다. 그래서 자, 연속이면은 나오는 자동적인 성질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 이렇게 연속에서 두 가지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는 증명이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고 입실론 델타 문법과 뭐 볼자나 와이어스트라스 정리, 유계 수렴 정리 이런 것들을 써야지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 궁금하시면 제가 올려놓은 자료에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 증명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관심 있는 학생은 한번 살펴보시고 일단은 최대 최소 정리 정도는 받아들여도 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대 최소 정리는 일단 기본적인 가정이 AB 패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건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연속이므로 최대 최소 정리로부터 일단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적었고요. 이제 가정도 안 써먹은 거 FA랑 FB 양 끝값이 같다라는 사실로부터 일단 최대 최소 값을 갖긴 갔는데 이게 지금 상수함수가 아니니까 분명히 비대칭적으로 될 거라 이 말이죠. 이 두 개 같은데 뭐 최대값이 있든 최소값이 있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부 급값 정리를 지금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A랑 FB가 같으므로 적어도 한 점이 있어가지고 적어도 어떤 C
내부에 있다는 얘기죠. 어떤 C라는 점이 AB 내부에, 그러니까 지금 열었어요. AB 내부에서 F가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갖는 거죠. 내부에서 F가 최대값을 갖든지 혹은 최소값을 갖는 건 분명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잖아요. 양끝이 같으니까. 근데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하면 최대 최소값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양끝이 같으니까 적어도 한 점에서는 f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최대값이면 당연히 뭐가 돼요? 최대값은 당연히 극대값이 됩니다. 그죠? 극대인가요? 그리고 최소값이면 당연히 극소값이 되죠. 따라서 극소값을 가진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적어도 한 점에서, 어떤 점에서 내부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가졌다. 극값을 가졌다. 내부에서 극값을 가지면 방금 우리 내부 극값 정리라는 걸 증명했어요. 그죠? 내부에서 C에서 극대 혹은 극소를 가지면, 그리고 미분 가능하면 F'C는 0이다. 지금 당연히 AB 전체 계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C에서도 미분 가능한 상태가 맞죠. 그러니까 내부 극값 정리를 쓸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미분 가능 조건을 한 번 더 쓰죠. 이거 아직 안 써먹었으니까 F가 AB에서 미분 가능이므로 적었고요. 내부 극값 정리에 의해 F'C는 내부 극값 정리의 결론이죠. F' 이 점에서는 0이 돼버린다 라고 함으로써 롤의 정리 증명이 맞춰지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내부 극값 정리 조건을 봅시다. C에서 내부에서 극대값 혹은 극소값을 지금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극값을 가진 거죠. 극값을 갖게 되고 당연히 AB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 C에서도 미분 가능하죠. 미분 가능하면 이제 내부 극값 정리를 쓰는 컨디션 만족했고, 따라서 F'C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롤의 정리는 마치 롤 케이크를 딱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이용하면 이제 평균값 정리를 이제 약간 꺾어가지고 기울여가지고 평균값 정리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꼴 기울기 고정점 있을 때 직방 구할 수 있죠. 그거 활용해서 평값 정리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자, 미분단에서 제일 중요한 정리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수학이 로켓을 쏘는 것까지 모든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는 다음 함수로 근사시킬 수 있다. 와이어스트라스 근사 정리도 평균값 정리에 일반화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정리라고 단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확실히 공부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값 정리는 롤의 정리의 일반화일 뿐이고, 롤의 정리의 가정과 동일해요. 즉,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계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즉, 간단하게 미분 가능한 스무스한 커브에서 양끝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가정을 좀 적어보면, 폐구간 AB에서 연속, 계구간 AB에서 미분 가능이면 어떤 C라는 점이 있어서, 한번 볼게요. 일단 그림부터. 얘가 A, FA라고 할게요. 롤의 정리는 FA랑 FB가 같았는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기울어져도 관계없습니다. 즉 B, FB. 그래서 기울어진 롤의 정리인데, 그러면 이렇게 FA하고 FB 사이에 이런 이제 스무스한 커브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끝점은 관심이 없고. 그러면 AFA랑 BFB를 잇는 그냥 직선 있죠? 그냥 직선.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이 기울기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를 G라고 쓰겠습니다. B-A분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FB 빼기 FA죠. 기울기 정의는 고1 때 배웠고, 이 기울기랑 동일한 기울기를 갖는 접선,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평행해요. 빨간색과 파란색은. 평행, 마음의 눈, 평행하는 그러한 접점이 있겠죠. 이러한 롤의 정의가 비슷하죠. 옆으로 기울인 것 뿐입니다. 이러한 C가 존재한다가 바로 평균값 정리입니다. 됐죠? 그럼 얘를 기호로 쓰겠습니다. 물론 이 빨간 색깔 기울기는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F'C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얘랑 얘가 파란색이 같다라고 하면 되니까 어떤 자, 존재 기호입니다. 쓰기가 귀찮아서 C라는 점이 AB 개구간에 있어서 F'C가 이 파란 색깔 기울기인 B-A분의 이건 암기도 하셔야 돼요. 분의 FB 빼기 FA를 만족하는 그러한 C가 존재한다 라는 게 바로 평균값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증명 아이디어인데 롤의 정리로 돌려서 증명한다 했죠. 롤의 정리는 양 끝점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끝점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이렇게 섞여 있을 때 2차 함수를 눕히는 방법도 마찬가지지만 뺄셈 함수, 그러니까 지금 검은 색깔 이렇게 휘어 있는 이 곡선에다가 이 밑에 있는 직선인 파란색 직선을 빼주게 되면요. 빼주게 되면 이 점, 이 점이 다시 빼지니까 그대로 0이 돼버리고 이 점, 이 점 빠지니까 그대로 이렇게 0이 된다고요. 맞죠? 그래서 높이가 똑같이 맞춰지면서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면은 이 높이 실질적인 높이로 이렇게 이차함수처럼 생겼죠. 이 높이의 실질적인 형태가 그대로 이렇게 고스란히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롤의 정리 형태로 돌릴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검은 색깔 곡선에다가 밑에 있었던 파란 색깔 직선을 빼주면 롤의 정리의 형태가 나오니까 이 아이디어를 살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라지 f라는 함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라지 f를 똑같이 AB 패구간에서 실수 r로 보내는 함수인데 함수를 어떻게 define 정의를 하느냐면 f 라지 fx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디어처럼 검은 색깔 곡선은 우리가 그냥 fx였죠? 맞아요? 자, 그래서 fx 검은 색깔 곡선에다가 파란 색깔 곡선을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자, 파란 색깔 곡선은 요게 고정점이고 길기는 여기 나타나 있으니까 파란 색깔 직선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써보면 y-fa 맞나요? 고정점은 기울기에 쓰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 파란 색깔 썼고 고정점 A 남았죠? x-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fa를 넘겨주면 자, 이게 파란 색깔 직선이죠. 직방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fa 넘겼고 그럼 검은 색깔 fx에다가 이 아까 초록 색깔 이야기했다시피 얘를 빼줍니다. 이 파란 색깔을. 그러면 빼기에 fa 빼기에 이거 뒤에 형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써주면 파란색으로 짜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롤의 정리를 쓸 수 있는 조건을 만족했는지 한번 양 끝에 있는 AB를 이렇게 마찬가지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arge FA는 어떻게 되나요? large FA 자 넣어볼까요? FA 빼기 FA 날라가고 여기 A 들어가면 A 빼기 A는 0이니까 0 곱해봤자 다 날라가죠. 즉 FA 빼기 FA 0 빼기 0이 되니까 0이 되는 거예요. 0 맞죠? 그 다음에 FB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B를 넣게 되면 FB 빼기 FA고 여기 B 빼기 A 넣게 되면은 B가 더 크니까 약분 되고 그러면 FB 마이너스 FB가 또 날라가고 마이너스 FA에 마마 플러스 되면서 FA 날라가니까 또 0이다 이거죠. 그래서 FA랑 FB는 역시나 아까 우리 예상대로 똑같은 상황이 되고 게다가 지금 가정에서 fx가 연속이거든요. 배구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가 연속인 상태고 이 녀석은 상수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직선이라서 전체적으로 연속이에요. 이 항은. 그리고 미분 가능도 마찬가지죠. 미가고 얘도 상수니까 미가고 직선이니까 미가요. 그럼 연속이든 미가든 이 연산의 합 구조랑 차 구조를 항상 보존하니까 전체적으로 fx는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엄격하게 써드리면 폐구간에서 전체적으로 연속이고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 썼고요. 연속 미분 가능이므로 이제 초록 색깔 우리 쓰고 싶은 조건 롤이 정리를 쓸 수 있습니다. 롤이 정리로부터 어떤 C라는 점이 있습니다. AB 개구간에서
such that 세미콜론 large F 프라임 끝이 같았어요. 프라임 C가 0을 만족하는 그러한 C가 있다. 실제로 이 C 지금 우리 찾는 이 C가 아마 같을 거거든요. 요러한 C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롤 정리. 그래서 얘가 지금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얘가 지금 초록 색깔이 라지 F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좀 줄였고 라지 F가 미분 가능하니까 라지 F를 미분해 봅시다. F 프라임 C를 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라지 F 프라임 X를 한번 구해보면 자 미분은 각각 연산에 대해서 쪼개지죠. 합에 대해서. 그래서 F는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F 프라임 X가 될 것이고 얘는 상수죠. 그러니까 미분하면 날아갈 거고 얘는 지금 마이너스 A가 있으니까 미분해버리면은 이 기울기만 남는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A 상수는 날아가고 마이너스 미분해보시면 됩니다. B 마이너스 A 분의 FB 빼기 우리 그림으로 예상한 거랑 똑같이 지금 대수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F'C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소리니까 지금 여기 0을 한번 넣어보면 아니죠? C를 넣는 거죠. C를 넣어보면 얘가 지금 0이라고 위에서 이야기했죠. 요 등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넘겨주면 게임 끝나죠? 얘를 넘겨주면 따라서 F'C가 자 마이너스 넘겨주니까 B 마이너스 A분의 FB 빼기 C가 A가 됨으로써 평균값 정리가 증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정리입니다. MVT, Mean Value Theorem.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 이제 암기도 하셔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미분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그 극대와 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미분 가능 함수의 증감 판정. 즉 가정은 대가정은 f가 개구간 AB에서 이제 정의된 함수로서 실수로 가능한 실함수죠. 미분 가능하다라고 일단 대가정을 주고 이 구간 전체에서 모든 x에 대해서 다 생략하고 모든 x에 대해서 f 프라임 x가 양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fx는 원함수는 증가함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x가 구간 안에 전체에서 음수가 된다면 당연 f가 감수함수다. fx가 감수함수다. 네, 아주 중요한 미분에서 뭐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증감 판정을 할 수가 있겠다. 뭐 x를 a, b 임의로 이렇게 넣어 드릴게요 일단. 자 그래서 뭐 이것만 한 개만 보이면 충분하겠죠. 1번만 한번 보이고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걸 쓰이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순서대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평균값 정리 MVT를 쓸 거예요. MVT 평균값 정리를 쓸 거고 그러면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간단하게. 자 1번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증가다, 증가함수다라는 것은 이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xy에 대해서 그러니까 xy는 전부 다 그 임의로 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고 와 볼게요. x하고 y라는 원소를 AB 개구간 안에서 임의로 들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들고 온다는 것은 let, put 이렇게 두면 됩니다. 라 하자 하고 순서를 이제 잡아줘야 되거든요. x하고 y가 이 순서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증가함수 f가 원함수가 증가함수다라는 것은 우리가 따라서 결론적으로 fx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함수가 수적으로 생각하면 fx랑 fy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증가니까 이렇게 순서도 똑같이 유지를 하면 되겠죠. 부등호가. 그래서 이다 따라서 f는 증가함수이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맞죠? 그럼 이 사이를 메꾸는 게 우리 증명이거든요. 이 메꾸는 방법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죠. 뭐라고 했어요? MVT 평균값 정리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 쓰기 위해서 형태를 맞춰주자는 거죠. y 빼기 x는 분명히 양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fy 빼기 fx라는 게 필요할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뭘 생각할 거냐면 fy 빼기 fx 아이디어입니다. 나누기 y 빼기 x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그죠? 지금 이 구간 안에 있으니까 지금 f가 ab에서 미분 가능하거든요. 근데 f'이 양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리는 순간 이 지금 평균값 정리 기울기잖아요. 이 의미가. 그래서 얘가 뭘 만족하는 f 프라임 안에 내부에 c, 지금 c라는 점이 하나 있는 것이죠. 이렇게 xy 기울기가 이렇다 하면 이 기울기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을 평행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만족하는 그러한 c가 xy 사이에 존재한다는 게 평균값 정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c를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 in c라는 점이 어디 사이에 있죠? 우리가 선택한 xy 사이에 존재하죠. 가 존재한다. 이게 무슨 정리죠? f가 미분 가능하니까 쓸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정리? by 평정. by 값 정리. 빨간색으로 써드릴게요.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 중요한 성질이다. 그죠? MVT. 평정에 의하면 x가 y보다 작다라고 하면 y 빼기 x는 양수니까 분모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럼 y 빼기 x는 분명히 양수거든요. 맞죠? 근데 얘는 우리가 부호를 몰라요. 얘 부호를 알고 싶은 게 우리 목표죠. 이렇게 되는 걸. 그래서 얘 부호는 잘 모르지만, 자, 이건 잠깐 지울게요. 일단은 f'c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평정으로 보장을 받는데, 지금 1번 가정이 f'x가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양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모든 x, a, b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전부 다 f'x가 양수니까, 하물며 어떤 이 c점에 대해서 f'c도 당연히 양수가 될 거죠. 이건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정.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 가정에 의해서 양수고 분모가 전체적으로 양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위에 있는 분자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분자인 fy 빼기 fx는 뭐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x를 왼쪽으로 넘겨주면 따라서 fx가 fy보다 작다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f는 증가함수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증명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평균값 정리만 탁 쓰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아름답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하시면 f가 증가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f를 이렇게 만났을 때, 만약에 도함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위에 이렇게 생겼는데 도함수 그래프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 하면, 프라임이 이 영역이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원함수 f는 이 지점까지는 최소한도로 쭉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영역이 지금 음수가 돼버리면은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런 감소함수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함수를 조사하면 증감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아주 중요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분 가능 함수의 극대극소를 이제 판정하는 방법을 한번, 극값 판정을 한번 해봅시다. 당연히 그 f 프라임 어떤 점 a에서 0을 만족한다 해서 f가 a에서 뭐 극대 혹은 극값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a에서 뭐 그도 그렇게 fx가 x 세제곱짜리 이런 거 있죠. 이런 형태 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0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이고,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이 적당한 근방 안에서 얘가 극대 혹은 극소를 갖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례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극값을 가지려면 조건이 필요한데요. 플러스 조건이 필요한 부분이,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면 양가로 부호가 변화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든지 A 기준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든지 이렇게 부호가 변하면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프 아까 따져봤다시피 f'이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a 기준으로 변해버리면 f는 a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극대값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f'이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면 당연히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꼴이니까 a에서 극소를 갖겠죠. 때는 극대를 갖고 원래 함수가,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면 극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호 변화의 조건을 추가하게 되면은 f가 극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엄격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늘 오래 걸리네요, 그죠? 자, 이런 뭐 그림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A 왼쪽에서는 델타 반경이라 할게요. A 왼쪽에서는 F 프라임, 그러니까 도함수 부호가 양수가 되는 것이고, 도함수가. 그리고 A에서는 도함수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것이고, A 오른쪽에서는 도함수가 음이 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때는 도함수가 F 프라임이 양이고 왼쪽에서는, 오른쪽에서는 음이 되는 이런 상황일 때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걸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가정을 a-델타가 이 점이죠. a-델타에서 a까지의 구간에서는 이렇게 이 구간까지는 f'이 양수다. 먼저 가정 쓰겠습니다. 물론 f는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미분 가능하다. 전부 미분 가능한 함수죠. 자, 왼쪽 구간 갑니다. a-델타에서 a까지 해서 모든 x에 대해서 f'x가 도함수가 일단 양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F'A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구간인 A에서 A 플러스 델타까지 이 구간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해서 F'X는 부호가 음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F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극대 정의를 좀 써야 될 텐데요. 이거는 저도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오늘. 저도 이거는 처음 증명해 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수학에서 증명 잘 안 되면 기류법 쓰면 그냥 답입니다. 거의 뭐 웬만하면 다 증명할 수 있고, 극대값 정의가 이제 중요하죠. 극대값 정의를 떠올려 보면 어떤 적당한 델타 반경이 있어가지고 모든 x에 대해서 fa가 가장 같거나 크면 되죠. 오케이? 자, 근데 지금 그러한 델타를 잡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FA가 제일 크다라는 게 지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그래서 이 델타는 자연스럽게 요 델타로 잡으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위의,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위의 양수, 이미 설정된 델타 양수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뭘 하고 싶냐면, x가 이 구간 안에 다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a-델타부터 a 플러스 델타까지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기호 좀 쓸게요. 임의의 x인 이 델타 구간에 대해서 fx가 같거나 작기를 fa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fa가 극대값을 갖는단 말은 fa가 가장 크다는 얘기니까 모든 이 구간 안에서 fa가 가장 큰 상황이 돼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델타의 존재성보다도 지금은 이 명제를 보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잘 증명이 안 될 때는 우리가 기류법을 쓰는 게 제일 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명제를 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고1 때에 그 집합과 명제 단원에 생각해 보시면 그 임의랑 적당한이 있는 명제라는 파트를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임의를 부정하면은 적당한이 되고 적당한을 부정하면은 임의가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형태는 부정을 취하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임의 x에 대해서 px라는 명제가 있으면 이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어떠한 x가 있어서 px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거 명제 좀 찾아보시면 될 텐데 이 전체 명제를 한번 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즉
자, 옮겼어요. 이거를 보이기 위해 뭘 쓴다고? 귀류법을 사용하겠다. 귀류법을 사용하자. 자, 귀류법이라는 거는 결론을 부정해도 되지만 그냥 전체 명제를 부정해서 어떤 명제에 모순이 나와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 명제를 이제 부정을 해볼게요. 파란 박스를. 자, 이 명제를 부정을 해봅니다. 파란 박스를 부정해보면 고1에서 배웠다 이거요. 자, 의미는 어떤으로 바뀌죠? 어떤 x0라는 원소가 이 구간 안에 있습니다. 한번 쓰고 어떤 이런 x0가 있어서 자, 서치된 적당한 다음에 세미콜론 이미 다음에 쉼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뒤에 있는 형태를 부정시켜 주면 되죠. 그러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서 x0라고 바꿔 쓰고 자, 같거나 크다를 바꾸니까 크다 fa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해석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어떤 x0라는 녀석이 있어가지고 이 x0가 fa보다 큰 그러한 x0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x0의 범위가 지금 우리가 세 구간에 있었죠. 이렇게 왼쪽 구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fa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오른쪽 구간일 수도 있죠. 영역으로 따지면 요 영역에 들어갈 수도 있고 x0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구간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 바로 클리어하게 따져줄 수 있는데 만약에 일단 왼쪽 구간에 있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왼쪽 구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x0가 a보다 작죠. 당연히 이 구간 안에 들어왔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처럼 평균값 정리를 써보죠. 힘으로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 평정에 의해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되죠? 평균값 정리 쓰게 되면 a 빼기 x0 그렇게 쓸게요. 됐죠? 밑에다가 자, 기울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fa 빼기 fx0가 사이에 있는 f 프라임 x0에 의존해서 뭐 c0로 할까요? 프라임 c0를 만족하는 in c0가 어디 사이에 있어요? x0랑 평균값 정리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x0랑 a 계구간 사이에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평균값 정리잖아요. 근데 이 F'C0는 지금 왼쪽 구간에 있을 때, 왼쪽 위에 볼까요? 가정에 의하면 왼쪽 구간에 있을 때는 F'X가 무조건 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면 C0가 왼쪽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X0 빼기, 그러니까 A 빼기 X0는 넘겨버리면 양수가 되니까 이 밑에 있는 분모는 분명히 양수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결국 위에 있는 녀석은 뭐가 되냐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아까랑 비슷하죠 아이디어가. FA가 바로 쓸게요 그냥. FA가 F의 X0보다 크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 지금 모순 나지 않았나요? 부정을 한 이 형태랑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온 이 형태랑 지금 정확하게 상충이 되고 있죠. 동시에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두 개가 모순이 일어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부정한 명제가 false란 얘기고 그래서 원명제는 참이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다음에 한 번 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기류법 원래 명제를 부정했더니 모순이 나왔으니까 결국은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아닌데 그러면 이 세 번째 이 케이스일 때도 똑같은 방식일 거고 두 번째 케이스인 x0가 하필이면 a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지금 f'a가 0이라고 했는데 x0가 만약에 a가 돼버리면 그냥 두 번째를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x0가 중간에 있는 딱 a가 되는 지점일 때는 당연히 지금 fa가 fx0랑 똑같아요. 함수 정의죠. 함수의 유리성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우리 부정한 가정에 의하면 기류법 가정에 의하면 얘가 fa거든요. fa보다 크거든요. 따라서 fa가 fa보다 크다라는 말이 되니까 이것도 역시나 모순이에요. 사실 클리어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비슷하게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비슷하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부정명제가 무조건 다 모순이 나오게 되니까 증명이 끝이 난 거예요. 기류법에 의해서. 그렇죠? 아름답죠? 그래서 부호가 바뀌면 풀마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극대값 갖는 거고 마 풀이면 극소값 갖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 이제 잘 아시고 알고 쓰시잖아요. 그죠? 조금 엄격하게 오늘 말씀드려봤고 개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필기 정리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천천히 필기하시고 자 우리는 이제 수능 문제를 풀러 가봅시다. 자 6번 방정식 2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x 플러스 k가 0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k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죠. 넘겨주시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될 텐데요. 이걸 그 응용의 그 우리 이차함수 옛날에 봤다시피 y는이라는 교량 역할로 보게 되면 y는 마이너스 k라는 이런 직선과 y는 이런 3차함수의 형태가 이렇게 만나게 됨으로써 하나, 둘, 세 점을 만나면 실근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극대 극소값 사이에 이제 마이너스 k가 들어가면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은 이 다항함수의 극값을 찾는 문제로 지금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다항함수에 주목을 하셔가지고 이 스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구해서 부호가 변화되는 지점을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스타를 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를 미분하면 도함수가 나오겠죠. 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y''이 3 떨어지니까 6x 제곱 되고 2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6x 우리 지난 시간에 진하게 했죠. 그 다음 x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0점이 되는 지점 찾아보려면 6으로 묶으셔도 되고 뭐 날려도 되지만 6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x x 1, 2 중학교 인수분해 방식으로 맙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크로스 크로스 마이너스 2x x 이렇게 되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x 중간에 있고 그래서 얘는 인수가 어떻게 잡히냐면 6에 x 플러스 1 x-2의 인수를 갖는 형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함수의 형태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도 짝팅 홀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도 다음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고1 때 원래는 이제 하면 좋은 부분인데 인수 정리하면 마이너스 1과 2가 근을 갖게 되고 얘가 0점이 곧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인 지점과 2인 지점으로 플러스 최고참 계수 플러스니까 위에서 출발해서 홀수 통과 짝팅 홀통으로 통과되는 게 y 프라임 즉 도함수의 개형이고 그럼 아까 우리가 함수 부호로 하는 극값 판정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죠. 플러스가 되는 미분 가능한 함수죠. 다항함수 항상 미분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 원래 형태를 이제 추측을 해보면 항상 그래프 꼭 굳이 표를 안 그리셔도 됩니다. 개형으로 그리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얘를 그대로 이 라인 따라가 버리면 원함수를 파란색으로 그리면 마이너스 1까지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2까지는 감소를 하고 방금 했잖아요. 2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3차함수.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리자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생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이게 개형만 봐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의 가 극대값 같고 1대가 극소값까지니까 요렇게 마이너스 k라는 정수직선을 가질 때 근이 하나, 둘, 세 개가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 즉 f의 마이너스 1인 함수값과 f의 2인 함수값 수치가 헷갈리게 해놨네요. 그죠? f 마이너스 1이 일반적으로 더 작을 거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죠. 이 그래프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마이너스 k도 항상 정수가 된다는 것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고1에서 쓰는 거예요. 정수의 역수도 당연히 정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k가 되는 이 범위가 되는 정수 k의 개수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바뀌었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이제 부호는 사실 관심이 없으니까 f의 마이너스 1만 구하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얘가 이제 우리가 얘를 이제 fx로 둔 거죠. y가 fx. 맞죠? 그래서 f-1을 한번 넣어보면 -1, -1, -1을 집어넣죠. 집어넣어보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가 되니까 계산하면 7이네요. 얘는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2를 집어넣으면 8, 2, 16, 16에다가 4, 3, 12, 10이 빠지고 24가 또 빠지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4가 되고, 맞죠? 4에서 24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지금 묻는 거죠. 근데 K의 정수 개수나 마이너스 K 전체의 정수 개수랑 똑같아요. 어차피 부호를 바꿔주면 그냥 제대로 풀어드릴까요? 마이너스 7, K, 2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숫자를 낮춰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실험으로. 그러면 얘는 2, 3, 4 안 되죠. 그래서 4 빼기 1 하면 3인데 거기서 실제 정수 개수는 아예 완전히 스트릭틀리한 부등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더 빼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두 개가 나오려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화 시켰고 어쨌든 지금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20에서 7을 뺀 다음에 20에서 정수개수는 마이너스 7을 뺀 다음에 거기서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해주면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같은 의미죠. 작은 수로 해보면. 그래서 27에서 1 빼니까 26. 따라서 26개. K는 26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이고, 오늘 요거 설명 하나 하려고 엄청 길게 들어갔는데, 그래도 수트에 웬만한 미분은 이제 완전히 다 정리가 된 거니까요. 좀 좋게 생각해 주시고, 원래는 한 5차시 정도 되는 분량을 뭐 지금 1시간에 거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되면서 여러분도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수업 좀 길었지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